자,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인포에 사람 한 명 한 명이 저장되는 개념은 아실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걸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주차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또는 뭐 차량 관리 프로그램이다. 뭐 그럴 경우에 홍길동의 차량 정보를 저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순신의 차량 정보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일단 간단하게는 이런 게 있겠죠.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차종, 차 번호, 그 다음 차량의 타입, 그 세단이냐, 뭐 SUV냐, 뭐 이런 것들, 그런 종류, 그 다음에 뭐 차량의 연식, 뭐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info라는 테이블을 수정해서 이만큼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저장이 될 건데 홍길동의 차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홍길동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서 차를 여러 대를 샀다고 쳐봐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홍길동의 차가 뭐 A라는 차가 있는데 번호가 1번이고 뭐 정보가 있다 쳐요. 홍길동이 차를 한 대 더 사서 등록을 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겠죠. 여긴 고유한 값이니까 번호가 따로 들어가야 될 거고 이름 홍길동인데 걔도 20살이고 AB형이다.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2020년 1월 1일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차종 B 차종을 새로 샀어. 번호 2번이고 다른 정보 막 추가될 거고. 자, 홍길동이라고 하는 녀석이 차를 2대 갖게 되면 정보가 이렇게 생겨버려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차 정보가 추가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차 정보를 추가하려고 쓸데없이 똑같은 정보가 또 생기잖아요. 1번 홍길동이나 3번 홍길동이나 같은 사람을 나타내는 건데 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정보가 중복돼서 저장이 되고 있죠. 이런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할 때 캡슐화하는 것처럼 사람 정보를 저장하는 건 사람 정보는 따로 놓고 이건 자동차 정보니까 자동차 정보는 다른 테이블로 따로 관리하자. 이런 식의 개념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차량 정보 뭐 이렇게 한다고 치고 그럼 여기에 얘도 고유 키가 하나씩 있으면 좋은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고 차 이름, 차 종류, 그다음에 뭐 차 넘버 뭐 이런 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대충.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홍길동이 차 한 대를 사서 홍길동의 차를 등록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등록되는 차고 차 이름이 스파크다. 타입은 경차다. 번호판은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등록됐다 치자고요. 자, 홍길동이 또 차를 샀어요. 두 번째 차다. 이번에는 그랜저를 샀다. 얘는 세단이다. 번호판은 다르겠죠? 이렇게 들어갔다 쳐요. 자, 이순신이 또 차를 삽니다. 이순신의 차예요. 얘도 스파크를 샀어. 자, 이런 식으로 등록됐다 칩시다. 이러면 회원 또는 뭐 사람들의 정보가 있고 차량 정보가 있을 때 이 두 개가 전혀 상관이 없지 않아요, 지금? 그쵸? 인포만 놓고 봤을 때 홍길동이 차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뭐 홍길동이 차가 무슨 차인지 뭐 이런 거 알 수가 없고요. 차량 정보만 놓고 봤을 때에도 이 차가 누구 차인지 알 수 없죠.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한 게 바로 foreign key라고 하는 외부 키인데 자, 이렇게 추가해 볼게요. 자, 얘는 info에 넘버를 담는다. 요거는 foreign key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차 누구 차라고요? 홍길동 차라고요.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홍길동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번호죠. 넘버. 1번이면 무조건 이 홍길동을 말하는 거예요. 2번이면 이순신을 말하는 거고 이건 겹치는 번호가 있을 수 없다라는 제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차가 누구 차냐라고 하는 정보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이 차는 1번 회원의 차구나. 요걸 요렇게 연결해 두는 겁니다. 이 테이블의 번호와 이런 걸 관계라 그래요. 그리고 그 관계를 표현할 때 이런 테이블과 테이블을 갖다 놓고 짝대기를 하나 이렇게 걷는데 홍길동 하나가 이쪽 테이블을 바라보면 홍길동 차가 2대일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얘까지 1번이었죠. 마지막 스파크는 이순신의 차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면 한 명의 사람이 여러 대의 차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스파크라는 이 차 하나가 이쪽을 바라봤을 때는 나는
이쪽에 한 녀석과만 관계가 되죠. 그랜저 입장에서 보면 그랜저 입장에서는 홍길동이랑 1대1이에요. 스파크 입장에서 보면 홍길동이랑 1대1. 세 번째 스파크랑 인포를 봤을 때는 이순신과 1대1. 그쵸? 그래서 여기에 값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누군가의 소유일 거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하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만약에 이 관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가 동그라미가 돼 있다. 그러면 이쪽 회원이 없지만 자동차 정보는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표현합니다. 이런 건 모델링 할 때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방식이 테이블과 테이블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포레인 키라는 걸 적용하면 요건 홍길동의 차, 이건 이순신의 차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새로운 차 정보를 여기다 넣을 건데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슈퍼카? 이게 슈퍼카인 이유가 그 동네 슈퍼 갈 때 타는 차라고 죄송합니다. 자, 이런 차가 들어올 건데 이 차가 4번 회원의 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4번이라고 하는 이 값이 여기 컬럼에 들어가는 값인데 이 컬럼을 포레인 키라는 제약 조건을 걸었다고 해요. 아직 뭐 설정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쪽 테이블에 있는 요 컬럼에 있는 값을 참조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참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존재하는 값인지를 확인한다는 소리입니다. 4라는 값이 여기 있어요? 없으면 에러입니다. 못 들어가요, 이거. 이 정보가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제약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어딘가 그 비공개 파티가 있는데 그럼 그 파티하는 곳에는 들어올 수 있는 명단이 있겠죠. 사람들의 명단. 근데 내가 여기 들어갈래요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막아요. 누구신가요? 아, 저 4번인데요. 잠시만요. 여기 4번이 있는지 찾는 거야. 4번이 있으면 들어오세요. 근데 4번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뺀찌 먹는 거죠. 입뺀. 그런 개념처럼 포레인 키 설정을 해두면 여기 들어오는 값이 해당 테이블에 있는 키 값으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조 키를 처음 공부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저도 그랬었고요. 참조한다는 개념 때문에 마치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에 가져와서 적용하는 줄 알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컬럼은 이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마치 이쪽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넣는다라고 생각했었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이 참조 대상이 되는 곳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존재하면 들어가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값을 가져와서 넣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create table car.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첫 번째 컬럼 번호, 그 다음에 차량의 이름을 저장하는 name, 그 다음에 차 번호 이런 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 경차, 세단, 슈퍼카 뭐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제 마음대로 만든 거고요. 요 컬럼, 이 마지막 컬럼 보시면 정수가 들어간다. 비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써놓고 요게 제약 조건, 이게 법을 하나 정한 거예요. 법. 제약 조건을 정한다. 제약 조건의 이름은 foreign key, 참조하는 키, 외래 키, 외부 키인데 이름은 info 테이블에 있는 info 테이블을 참조하는 카 테이블에 만들어지는 foreign key다. 이런 식의 이름을 권장한다고 해요. 그냥 써본 거고 제약 조건 이름 법입니다. 법 foreign key 설정이다. 자, 이때 foreign key로 설정할 컬럼이 뭐냐? 요건 내 거. 이거 쓰겠다. 여기 들어오는 값은 references, 참조하는 info라는 테이블의 넘버에 여기 들어올 값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지 확인해라. 확인해서 여기 값이 존재하면 여기다 집어 넣어라. 4번 있어? 있어. 그럼 4번 쓰란 얘기예요. 근데 4번 있어? 그런데 아니 없어. 그럼 못 넣는다는 거지. 이게 제약 조건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값을 집어넣는 거 보시면 스파크, 번호, 타입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스파크, 번호, 타입. 맨 첫 번째 PK, 프라이머리 키. 얘는 오토 인크리먼트 해놨으니까 굳이 신경 안 쓴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포 넘버에 들어갈 값 1번 홍길동 차다. 두 번째 들어가는 차도 홍길동 거다. 세 번째 들어가는 차는 이순신 거다. 마지막 그랜저가 하나 들어갈 건데 3번 회원이 지금 예제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에러 날 거란 얘기예요. 확인해 볼게요.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갈게요. 인포 테이블 만들고 홍길동 들어가고 이순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테이블을 만드는데 참조키 선택을 했고요. 자동차 세대를 넣습니다. 자동차 세대 잘 들어갔어요. 확인해 볼게요. 여기 2명이 나왔죠. 그리고 자동차 정보를 봤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보고 첫 번째 자동차는 1번 회원 거다. 그래서 홍길동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자동차도 홍길동 거다. 세 번째 자동차는 이순신 거다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여기 들어온 번호는 여기 있는지 확인하게끔 동작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 제약 조건은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존재하지 않는 회원 정보를 이용해서 즉 3번 이걸 이용해서 새로운 차를 등록해 봅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자, 지금 이 3번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잘 들어갔죠? 요게 프레그마 오레인 히즈 1 이렇게 하고 다시 3번. 자, 3번은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 자동차에 있는 4번을 삭제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4번인 녀석은 삭제하겠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고요. 이제 예상대로 갈 겁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건데 3번 회원의 자동차입니다 라고 해서 등록하게 되면 3번 회원은 없죠. 그래서 제약 조건에 대한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러. 저처럼 당황하지 않게 제약 조건 중에 포레인 키가 지금처럼 확인이 되려면 설정을 좀 바꿔줘야 되네요. 프레그마 포레인 언더바 키즈의 값을 1이라고 세팅을 해주면 포레인 키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던 개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인포 테이블에 회원이 있다면 거기에 PK로 지정된 컬럼이 있고 어떤 차량 정보를 등록하는데 이 차가 고유하게 구분되는 것은 그냥 여기에 있는 PK인 거고요. 프라이머리 키. 여기에 정보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 키 설정을 해준다라는 거고 그러면 값이 들어갈 때 이 포레인 키에 지정된 컬럼에는 반드시 참조 대상에 값이 있는지 확인하고 값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여기 4번 회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네 번째 값은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서로 관계를 갖고 있는 거고 그 관계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두 관계가 1대 다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 테이블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걸 통해서 관리하는 방식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컨셉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것까지는 뭐 납득할 수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좀 강력한 개념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 강력한 게 뭐냐면 SQL 공부할 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게 되는 지점. 그게 바로 서브 쿼리라는 것과 조인입니다. 이 두 가지 예시를 그냥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서브 쿼리. 자, 이런 쿼리가 있고 자, 이렇게 써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쿼리 한번 보세요. 셀렉트 다 조회하겠다. 모든 컬럼. from 카 테이블에서 어떤 걸? 인포 넘버가 인포 넘버 누구 회원이죠? 어떤 회원의 자동차 목록을 보겠다. 뭐 이런 걸 텐데 인포 넘버가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건데 이걸 선택할 때 다른 쿼리문을 활용한 거예요. 번호 하나만 가져오겠다. 지금 괄호 안에 쿼리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인포 테이블에 where 이름이 홍길동인 녀석의 회원 번호를 가져오겠다라는 쿼리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회원 번호의 결과는 1이 되겠죠? 그 1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밖에 있는 쿼리문의 조건에 활용하는 겁니다. 서브 쿼리, 하위 쿼리.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원이 1번인 녀석의 자동차 정보를 다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됐어요. 쿼리문 안에 또 다른 쿼리문을 넣는, 이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만들거든요. 이런 식의 개념을 서브 쿼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많아지고 각 테이블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을수록 이런 서브 쿼리들이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조인. 여기서 거의 대부분 많이 힘들어하죠. 조인은 여러 테이블을 같이, 지금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가상으로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얘네들을 가상으로 하나로 뭉쳤다라고 했을 때 그 뭉친 걸 한 테이블 취급을 해서 걔 중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컬럼만 뽑아올 수 있는, 조인이니까 말 그대로 끼워 넣는 거죠. 합치는 느낌? 그렇게 해서 마치 여러 테이블에서 여러 번 날려야 되는 쿼리를 뭔가 좀 묶어서 마치 결과가 한 테이블에서 나온 것처럼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사용하진 못하고요. 보통은 이렇게 참조되는 테이블, 참조키가 있는 테이블 간에 그 참조키를 활용해서 결과를 합쳐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쿼리를 하나 갖다 놓고, 지금 다 조인하는 개념인데 SQLite에선 지원되지 않는 애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문법만 보시라고 갖다 넣은 거고요. 이걸 갖다가 한 번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select 할 건데요. 이렇게 가져오겠대요. 어디로부터? 보통 info 아니면 카 테이블 하나만 적었었는데 지금은 info 테이블과 자동차 테이블을 조인하겠다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어요. 이 두 개 테이블을 합치겠다는 소리거든요. 합치는 조건이 info 테이블의 번호하고 자동차 테이블의 info 넘버하고 요거 두 개가 같은 것들끼리 합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거 하나만 해석해 보시면 돼요. 자, info의 넘버, info의 넘버 요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의 info 넘버, 자동차의 info 넘버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자, 1번과 1번이 매치가 되죠. 2번과 2번이 매치가 되고요. 이건 안 들어간 거고, 이걸 기준으로 합치겠다는 소리예요. 요걸 기준으로, 저 번호를 기준으로 합치겠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1번 홍길동, 그 다음 1번에서 스파크. 보이세요? 이것 때문에 저렇게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요. 뭘 가지고? 여기 있는 번호랑 여기 있는 번호를 가지고 같은 것들끼리 합치겠다는 거예요. 합쳐서 한 테이블로 만들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은 info에서 가져온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카에서 가져온 내용도 있잖아요. 그럼 info에 있는 것 중에서는 info 번호하고 그 다음에 info에 있는 name하고 요 name하고 여기 name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으로는 자동차 쪽에 있는 name을 가져다가 자동차 쪽에 name, 요 스파크 그걸 여기다가 출력하겠다. 그래서 세 개의 컬럼을 선택한 거죠. 요거 하나가 나왔고 홍길동 거 두 번째 차가 나왔고, 그 다음 요거 2랑 요거 2랑 또 매치가 되니까 그거 이렇게 합쳐서 나온 거예요. 요걸 조인이라고 합니다. SQLite 3를 활용하실 때 자료형 확인 한번 해주시고, 테이블 생성, 여기선 수정이 안 돼요. SQLite 3는 생성 아니면 삭제. 원래는 여기에 alter라는 명령어가 더 있는데 요건 SQLite 3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약 조건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 constraint라는 키워드를 쓴다. 우리는 이제 primary key라는 것도 한번 적용해 봤고 foreign key라고 하는 것도 적용해 봤고, 그래서 insert, select, update, delete, 그 다음에 sub query, join, 요러고 이제 foreign key랑 같이 활용이 되는 거겠죠. 트랜잭션의 개념도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SQL을 다루는 작업을 해보신 거예요. SQL. 그걸 SQLite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쓴 거고, 사실상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려면 오라클이나 MySQL을 활용하시는 게 좀 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 정도 맛이라도 좀 보면 시스템이 달라지더라도 일단 접근을 할 수 있는 개념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만져본 거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보시는 게 중요하죠.